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고객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경험하는 사례들 중에서 이 부모 자식 간 증여세 판단 시에 고객님들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 즉 세금 추징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증여재산 공제, 미성년자 증여 후에 주식 투자금으로 활용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24년도에 신설이 됐죠. 혼인신고일 전후로 해서 2년, 그래서 총 4년이고요. 출산일 이후로 2년 내 이렇게 각각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혼인 출산 합쳐서 한도가 1억입니다. 각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가 아니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룹의 개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상증세법상 예시적 규정에 있어서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증여로 보겠다라고 열거를 해놓은 규정들인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면 상증세법 36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차용증을 쓰셨던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혼부부가 2023년도에 집을 구매하면서 또는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차용을 했어요. 차용증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24년도에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니 혼인공제를 신고하면서 이 채무와 상계를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은 안 됩니다. 채무 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무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사님?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 다시 부채를 상환을 해서 채무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시점 뒤에 다시 현금 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 공제, 10년 동안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죠. 이 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내가 5천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 시점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당연히 누적 과세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합산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아니 세무사님 이게 8년 전의 일인데 세무서가 솔직히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세무서의 전산이 자동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00% 추적이 되고 적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증여세 결정 내역 조회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직계존속 그룹의 개념으로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것과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주셨으면 아버님이 또 별도로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합산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하고 누진세율을 계산한다는 것 또한 추정신고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미성년 자녀에게 우리가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증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증여 계약서를 쓰는 이유죠.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한도까지 증여를 하고 이를 부모가 어떤 자산에 묻어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령 주식 같은 게 되겠죠. 그런데 웬걸 10년 뒤에 이 주식 계좌를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8천만 원이 자녀의 자금 출처로 과연 인정이 될까요? 조금 애매하죠. 그게 아니라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로 받은 것이 되는 걸까요? 조금 애매하죠.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세청은 후자로 보기 위해서 힘을 쏟을 겁니다. 왜냐? 증여는 계약인데 우리가 증여계약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증여세 신고서 한 장 작성한 적이 없잖아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적법하게 신고를 해놓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주식 지분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본금 지분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자녀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어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증여세 추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4년도에 새로 신설된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